네, 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최준호입니다. 방학 동안 무척 푹 쉬었고, 이제 또 이제 개강, 2학년 2학기 개강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첫 발걸음으로 교육기공학 1주차 의치상 수리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치상의 가해지는 응력 분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경우로 인해서 의치상이 이렇게 파절이 되는 경우가 많죠. 퍼미스나 이렇게 플래싱 과정에서 부서지는 경우나 의치가 얇아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부서지는 경우를 따라서 이제 의치를 수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주 정상 부분에서 조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를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서졌을 경우 어떻게 지상에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 수리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치 그 실습 시간에 처음에 바로 의치상을 그 수리하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해보면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의치상의 파장 원인으로는 왁스 제거가 불충분한 경우랑 배열 잘못됐고 뇌물질 제거 과정, 뇌물질 제거를 했을 제거 과정에서 부서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마 과정, 아까 그 팔레시나 퍼미스 되면서 그 퍼미스 그 털에 의해 이렇게 위치장이 걸려서 딱 부서지는 경우가 많죠. 뇌물질 제거 과정. 의치상 파장 원인으로는 강한 충격과 재질이 필요해진 경우인데, 그 강한 충격으로 하면은 그 저희가 뭐 떨어뜨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부서지는 경우가 많고, 재질 필요로는 저희가 많이 여기를 많이 왁스를 불충분하게 이제 연화를 해서 레진을 이제 넣었거나 이렇게 뺀 경우죠.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로 나누죠. 수리 부분에서 이제 기공사에 이제 많은 이제 테크니션이 필요하죠. 이게 단순 파절이고, 네.
다들 이거 알고 계시죠? 이 단순수리와 복합수리에 관해서. 네. 수리 과정에서 그 치아가 환자와 이제 의치를 덴처를 이제 부여서 이제 파절이 돼서 이게 가지고 오면은 제가 리페어를 받아서 이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로 해서 애들을 해줘야죠. 스페어로 일단 가착을 시키고 스티버로 보조 의치상의 안정을 위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두 번 이렇게 치아 이렇게 붙여놓죠. 이 언더컷 부위를 이제 왁스로 이제 메꿔주고, 네. 주물영상에 이렇게 끼워놓죠. 네, 블록아웃 분명히 실시하고 왁스로. 애드 부분을 애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간격을 만들어주고, 회전된 부분을 견고하게 붙고 자가중압 레진으로 이제 애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의치 수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페어. 의치상 수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의치상이 이제 파절되었을 때 파절되기 전에 원래 의치로 리페어하는 거, 이 과정이 오늘 의치상의 수리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상용 의치의 연구 의치가 제작 과정 중에 파절될 수도 있고요. 장착 후에 파절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파절되어진 의치를 파절되기 전에 원래 의치로 리페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현재 이 8주차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치상이 파절되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먼저 기본 과정의 결함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본 과정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왁스를 불충분하게 제거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인공치를 배열했을 때 치료제 정상이 아닌 협착이나 이 근접 배열, 그리고 이제 그 매몰 과정 후에 우리가 디플라스킹 과정에서의 매몰제 제거 시 모형 분리 시에 의치상에 가다한 어떤 외력이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파절의 부조수, 그리고 이제 의치 다듬질 후에 연마 과정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떨어짐, 이런 부분 등이 이제 기본 과정의 결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착 후에 한자의 취급 부주의, 이런 부분 등이 이제 취급 파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합이나 조합의 불량, 적합의 부적합, 특히 이 세 번째에서의 이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고압내 장착 후에 조합력에 의해서 의치상의
기능적인 전달될 때 점막이 퇴축되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퇴축되어지는 양만큼 계속적으로 리콜에 의해서 이제 밀라인의 천천히 이루어지는 이런 적합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되는데요. 적합이 불량하다 본다면 거기에서의 이 제어의 필요 부족에 의해서 이제 의치상이 파절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치상이 파절돼서 왔습니다. 파절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 두 조각이 파절되어진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조각 이상 파절되어진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크랙이진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여러 조각이 났는데 어느 한 조각을 분실해서 가져온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의 의치상을 리페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조각이 없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각을 다 가져왔을 때 조립되어짐으로 인해서 조립된 의치 내면 속에 부어지는 석고의 모형상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리페어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한 부분을 조각을 잊어먹고 온 경우에서의 그 부분의 모형의 어떤 그 재생, 모형으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리페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예술의 수리 방법에서는 우리가 온성의 플라스틱 메소드 방법 그리고 이제 도지 상태에서 집어넣는 그리고 세 번째 스프링클업 메소드 방법에서의 리퀴드를 뿌리고 파우더를 뿌리고 리퀴드 뿌리고 파우더 뿌려서 반복적으로 축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법의 이 세 가지 대체적으로 이제 이 플라스틱 메소드 방법은 임상에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스프링클업 메소드 방법이나 도지 상태 이 상태에서 수리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파절 의치. 아까 교수님께서 그 파우더 올리고 리퀴드 뿌리고 파우더 뿌리고 리퀴드 뿌리고 이런 방법을 그 애들을 하는 경우가 봤었는데 그 경우는 제가 보면 딱 정말 편하고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하는 경우 딱 하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절 조각을 다 가져온 경우에 제일 키워드적인 부분은 파절된 조각을 그리고 파절된 부분을 조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주모 영상에서 이렇게 기공사 의미적으로 이렇게 리페어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의치의 그 적합성이나 유지력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영상을 진행하면서 봤었는데 여기 블록아웃 왁스로 하고 왁스로 채워줘야 이렇게 언덕컷이 생기지 않아 주모 영상에서 언덕컷이 생기지 않아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렇게 네, 의치 수리가 완료가 되었죠. 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 구계면의 이 부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딱딱한 부위고요. 나머지 치도제 이런 부분은 좀 무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막이 퇴축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이 구계면 이 부위는 퇴축이 별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점막 사이에서의 공간에 이 퇴축 양에 의한 첨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력은 계속적으로 가운데에 모아져서 어떻습니까?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피로 누적에 의해서 파절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의치는 일단 조합의 양태 불량이 아닌 환자 부주의에 의해서
붙인 후에 이제 프랙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파절된 프랙처 라인이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적합을 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립을 시켜봤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맞으면 이제 스티치 X로 이제 조립 부분을 이제 발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가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바깥에서 우리가 부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내면에 석고 분리기를 바른 다음에 석고를 채우고요. 그리고 석고를 채운 상태에서 바닥에 평평한 유리판에 베이스 석고를 올린 다음에 이제 의치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모형 베이스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때 불필요한 의치상 내면에는 굳이 석고를 채울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석고가 이제 평화되어지면 의치상을 모형상에서 이제 분리하겠죠. 자, 크랙라인 스피켓을 완전하게 워시해 보니까 주 모형상에 모형상에 파절선이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석고 분리기를 발라놨기 때문에 이제 빼내서요, 약간의 노래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대첩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V 쉐입의 이 상태로 이제 끝부분은 그대로 접합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의 레진과 리퀴드를 이제 혼합을 해서요. 그 다음에 리퀴드를 먼저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본딩 에이전트도 한번 발라주고요. 자, 본딩 에이전트도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절기에 레진을 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이제 채워준 다음에 리퀴드로 묻혀서 조각도로 이렇게 눌러주면 인절미 레진이 리퀴드 영해제 리퀴드에 의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 V 쉐입의 이 부분에 있는 채로 채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리퀴드로 매끄럽게 마무리 처리해준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레진을 채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라이트 큐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트 큐어 후에 모형에서 분리하고요. 그리고 대청으로 이제 다듬질, 연마의 가정의 퍼미스, 그리고 마지막에 감택의 득주까지 이제 다듬질 과정을 끝나면 의치상의 전 제작 과정의 수리는 이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 제작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 의치상 수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파절되기 전에 의치와 거의 유사하게끔 얼마만큼 정확하게 가착에 조립을 한 다음에 모양이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의치상 수리 그 내용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네, 많이 복잡한 부분도 많죠. 일단 방학이 이제 곧 끝나서 이제 착잡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기대에 찬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학기 신나게 시작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학은 또 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개강인데 다음 주 개강해서 이제 좀 웃으면서 보고 이제 개강 파티나 이제 웃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다듬질 네, 한번 다 듣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